글쎄. 네. 태풍 분대니까 아무도 못 펴겠다. 그냥 나오고만 가자. 해 있는 데부터 가슴부터 복부 아래까지 다 으스러졌대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골반까지. 오산 쪽에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이 궂은 날, 의료진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헬기입니다. 구급대에서 오산항공편 연락 가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가 됐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온다. 악천후의 위험을 뚫고 헬기가 왔습니다. 언제 생명이 꺼질지 모르는 응급 환자. 병원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갑니다. 환자한테 가는 가장 빠른 방법.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 수원에서 이곳 오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사고 직후 근처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해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였던 환자는 온몸이 으스러진 상태, 1분 1초가 다급합니다. 신속하게 환자가 넘겨지고 다시 전문의가 있는 좀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LA 오픈. 값이 얼마 나와요? 이렇게 안 잡혀. 혈압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몹시 위태롭다는 뜻.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 골든타임.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시간에 저항하는 의사들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환자는 과연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늘 수술복 차림에 언제든 수술할 준비가 돼 있는 의사 이국종 교수. 그를 찾는 환자들은 밤낮 예고 없이 찾아오는 중증 외상 환자들입니다. 외상외과 의사들이 아침 회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외상외과는 참 조촐합니다. 그나마 다른 과에서 파견 나온 수련의들 덕에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이분은 60세 남자 환자분 음주 상태에서 차에 치셔가지고 내원하셨는데 얼굴 쪽에 브레인에 컨투전 해머리지 있고 안쪽에 리버는 뭐 괜찮았대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1년 아덴만 작전으로 알려진 석혜균 선장을 오만까지 가서 수술해 기적적으로 살린 국민의사. 그가 바로 이국종 교수인데요. 얼마 전엔 한 드라마 주인공의 실제 모델로도 주목받았었죠. 안내 말씀드립니다. 레벨 1, 레벨 1의 재난 상황임을 선포합니다. B라인 환자는 격리실로, C라인 환자는 주사실 이루. 지금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것과 덜 나쁜 것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사에겐 가장 괴로운 일이지. 그게 디시전이다. 드라마에서처럼 이 교수 곁에는 든든한 팀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2층 높이에서 떨어져 내장과 골반을 다친 일용직 노동자 박 씨. 저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못 끌고 가면 돌아가시고 볼 수 선생님 부탁드려요. 이 순간 기댈 수 있는 곳은 의사뿐입니다. 아내는 의사에게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의사가 목숨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식당 일을 하는 틈틈이 면회를 오는 아내. 오늘도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남편은 2주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이끄는 외상외과는 중증 외상 환자들의 생명을 다룹니다. 중증 외상이란 추락, 교통사고, 총상, 자해 등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입게 되는 모든 부상을 말합니다. 응급 환자를 실은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태풍을 뚫고 이국종 교수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환자는 택배 일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근처 병원에 갔었지만 수술할 인력과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단 1초도 아쉬운 순간 의료진은 사력을 다해 달립니다. 오산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그러나 환자의 상태는 위태롭습니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조치들이 이어집니다. 환자는 이미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 장기에서 출혈이 심해 수혈이 시급한 상황. 응급실 지휘는 정경원 교수가 맡습니다. 여기서 A라인하고 여기서 병원까지 세팅할까요? 아니면 올라가서 할까요? 맞추자는 지금 된다고 그랬는데. 맥은 일단 잡고 올라가라고. 여기서 잡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새롭게 CT를 찍는 것보다 수술실에 1초라도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이 교수는 전 병원에서 보내준 CT를 보며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얼굴뼈도 붙여주고, 폐 좌우 양쪽에 다 붙여주고, 내장, 그리고 골반, 그리고 대퇴골, 그리고 밑에 정강이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붙여줍니다. 그러면 저번에 사무실 희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봐야 돼요. 수술실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환자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취과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사고 발생 후 이미 4시간이 지난 상황. 과연 수술을 하면 김 씨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손을 씻는 이국종 교수의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워낙 지금 여기저기가 많이 다쳐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생각하죠. 손 닦으면서 생각해요.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피가 멎을까. 어떻게 하면 좀 절제해내는 장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마치고 쌤? 예, 시작합니다. 칼. 오비. 병원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시작된 수술. 여기에 뭐 있다. 사진? 이쪽에. 잘랐잖아. 여기다, 여기. 하나. 피 나온다. 마취관은 배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빨리. 김 씨의 배 안은 이미 파손된 장기에서 나온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빨리 출혈을 막아야 합니다. 이국종 교수의 손길이 빨라집니다. 수술실 바닥은 금세 핏물로 번집니다. 입 하나도 까는 거. 부서진 장기 곳곳에서 출혈이 진행되는 만큼 한쪽 옆에선 끊임없이 수혈을 하며 환자의 생명을 지탱해야 합니다.
외상 수술은 재빨리 출혈을 막고 환자의 활력 징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 30분 안에 마친다고 플랜 얘기해달라고 안 되면 나간다고. 큰 출혈을 막고 나면 환자는 다시 정형외과에서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온몸의 뼈들이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기 조치라고 피가 나오는데 지금 막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터져나간데도 지금 계속 꼬매고 있고 혹시 놓친 게 없나 다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병원에서 사진도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워낙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놓친 게 있나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중에 계속 확인을 하면서 해야 돼요. 여기 이쪽에서 보면 택배기사 김 씨의 아내는 서 있을 힘조차 없습니다. 아들의 사고로 경황이 없을 테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부터 챙깁니다. 일차 수술을 마치려는 순간 마치크 선생님, 지금 여기 운도 오픈했는데 피가 많이 나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하니? 입이 빨리 피 계속 난다. 꺼내 좀 주세요. 여기서도 지금 피가 계속 나기 때문에 입 출혈로도 죽는다고 사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져와. 애들 거지 빨리 줘. 우리 여기 물좀 도와줘요. 누가 하나. 아, 그 운도 왜 까가지고. 온몸에서 쏟아지는 피가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택배기사 김 씨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할 일을 다 하는 거고, 최종적인 결과는 어떤 데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만 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거나 살거나 중증 외상 환자는 그 두 가지 중 하나의 모습으로 수술방을 나간다고 합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의사는 최선을 다해 죽음과 싸워야 하고 적어도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허무한 죽음을 맞게 해선 안 된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방은 언제나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전쟁터가 됩니다. 중환자실 앞, 어렵게 죽음의 고비를 넘긴 환자를 만나기 위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감염의 우려 때문에 하루 2번 20분간 엄격히 제한된 면회만 허락되는데요. 나왔어요. 비 나왔어요. 비 오네요. 힘들지?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지 마는지. 보호자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 부디 살아만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하다고 돌았어. 근데 아유 눈물 날라고 그래. 저쪽에 눈물 날라고 그래. 눈물 나는가 봐. 아버지랑요 힘내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만 더 힘내시고 믿고 있어요. 나도 안 내려가야지. 응? 혼자는 못 간다. 멀어서. 나 갈지. 응? 나 엄마 그럼 울지 마 엄마. 엄마 안 울기로 했잖아. 울지 마. 할아버지 힘내. 우리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 모레가 52주년이 생일이잖아. 산소호흡기와 인공투석기 등 장치에 의지한 채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강 할아버지. 산에서 넘어져 굴렀던 것이 심한 손상으로 이어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교수는 강 할아버지의 상태가 불안정해 주말에도 나와 살폈었는데요. 외상을 당할 때 근육들이 터지면서 옆구리 쪽에 생긴 염증이 차츰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 부위에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멎어야 되는데 계속 출혈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방에 옮겨서 하기에는 환자 컨디션이 어디 옮기긴 좀 불안정하고 그래서 달린 것도 많잖아요, 기계가. 그래서 여기서 한 번씩 계속 지혈을 했는데 지혈하면 좀 낫다가 다시 또 출혈하고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 조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 후에도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택배기사 김 씨. 환자를 보는 것도 의사의 일이지만 가족을 다독이는 것도 의사의 몫인데요. 권준식 선생은 김 씨의 아내를 찾아와 수술 경과를 설명해 줍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인 택배기사 김 씨. 바로 집 앞 500m 앞에서 당한 사고에 부인은 청천벽력을 맞은 듯합니다. 이번 추석엔 꼭 고향에 내려오겠다고 약속했던 당신의 막내 아들인데요. 앞으로 생일만 더 버티면 오늘도 오면 내 자들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태풍 치는 날, 그래도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일을 나선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수술로 일단 큰 출혈은 막아놓은 상태. 급한 불은 껐지만 택배기사 김 씨의 장기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는데요. 혈관 조영술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혈관과 조직에 더 이상의 출혈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뇌출혈까지 있네. 목배도 풀어졌네요. 알았어요. 뇌까지 영향이 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태풍 불면 이렇게 쉬고 그럴 수 있는데 택배 하시는 분이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먹고 살려고 일해야 되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러다 다치시는 거예요. 제 중증 외상 환자분들 보면 95%일 거야. 90% 최소한 이상이 다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다 쓰는데. 이국종 교수의 현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쉽게 다치고 더 쉽게 죽습니다. 그런데 정경원 선생님이랑 저희 보다 도와주셨어요? 예, 그래서 정경원 선생님이랑 저희 보다 설명하고 정리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쏟던 환자가 떠났습니다. 조금만 더, 한 고비만 더 넘겨주기를 바랬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버지 옆에 갈 거야. 아버지 옆으로 우리 갈 거야. 아버지 혼자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좀 더 병원에 일찍 왔더라면, 좀 더 상황이 좋았더라면 어떤 죽음이건 아쉬움은 남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떠나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경원 교수.
정 교수가 할아버지 몸에 있던 장치들을 떼어내며 예를 다합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얘기하는 건 너무 안타깝고 52년을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52주년이 내일 모레. 제가 이 트라우마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환자 숫자는 많지 않은데 환자들마다 사연이 다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그 할머니가 한 얘기가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52주년 이틀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52년 동안 행복했다고 그러죠. 택배기사 김씨의 혈관 조영술을 마치고 오는 길,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심장투석기, 체온 유지기, 자신의 장기를 대신하는 생명 유지 장치들을 줄줄이 붙인 채 죽음과 싸워야 하는 택배기사 김씨. 손가락 하나부터 어느 것 하나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까 저하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빨리 모시고 와서 이렇게 안 했으면 지금 이미 돌아가셨을 거라고요. 물론 앞으로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제가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저기 네? 담배 피워요.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정말 아주 최악이네. 저 조금만 좀 더 낫으면 낫을 텐데. 뇌출혈도 되게 심하네. 외상외과 12년, 1,500명이 넘는 응급 환자들을 수술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힘든 날입니다. 다른 과 의사라면 모든 진료와 업무가 끝나야 할 이 시간. 김지영 코디네이터는 어딘가와 계속 통화 중이고 오늘 근무자들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대구 경북 쪽에서나 해결하라고 하고 왜 콜하냐고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근무하는 사람들은 중구난에서 맡겨요. 중구난도 안 올 거면 그냥 앰뷸런스로 오다가 죽게 할게요. 그러죠. 이국종 교수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저희 지금 어느 정도 맞습니까? 전화 걸기 시작한 지 1시간. 골든아워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미 끝난 거예요. 1시간 15분을 기다린 끝에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야간 비행이 쉽지 않은 데다 경북 안동까지 가서 환자를 싣고 와야 하는 상황. 소방 헬기를 보내는 각 지역 구조대에서 혼선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환자는 30대 남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혈압이 잡히지 않는 위급한 상태. 헬기로 수원에서 안동까지는 30분.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생명은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하고 있는 상황. 한시가 급합니다. 안동에는 중증 외상 환자를 수술할 전문의가 없습니다. 이제 이국종 교수에게 환자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어쩔 시간도 없이 곧장 수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병원까지 가는 동안의 처치가 중요합니다. 먼저
국소 마취를 해 간이 시술을 할 준비를 합니다. 환자 동공에 반응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혈압마저 잡히지 않아 급히 수액을 연결해야 하는 상황. 간신히 활력 징후가 잡혔지만 불안정합니다. 수혈을 위해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노련한 의사만이 흔들리는 헬기 안에서도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심은 라인을 통해 혈액이 공급되는 동안 배에 차있는 피를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습니다. 그 병원에 도착한 게 오후 3시 58분이거든요. 저희 병원 온 게 지금 0시 50분. 벌써 사고 난 지 8시간? 골든타임 1시간을 고사하고 지금. 우리한테 연락 온 게 아까 8시인가 연락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예요. 곧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환자는 철도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비장이 터지고 복부 출혈이 심한 상태. 이 교수는 피곤해도 쉴 틈이 없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디스텐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터지면서 압력 떨어뜨리겠습니다. 이제 자 열립니다. 나 칼 좀 줘봐요. 자, 피 오릅니다. 복부에는 장기에서 터진 피로 가득합니다. 와우. 안 들어가 있나요? 이제 좀 일리션 빨리. 많이 줘야 돼. 따뜻한 물로. 일리션. 부서진 장기에서 나온 피 때문에 시야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손상된 곳을 제대로 찾기 위해 식염수로 장기들을 씻어냅니다. 상태 안 좋다 그래 빨리. 여러 장 주세요. 파손된 장기를 얼마나 절제할지, 출혈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 신속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중증 외상 환자의 기준은 6m 이상에서 추락한 경우, 이 환자의 경우 무려 10m에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초기에 적절한 조치도 없이 몇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밤새 헤매신 거예요, 밤새. 환자가 젊었으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극적으로 살아있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쳤는데도 치료를 받을 만한 기관이 제대로 없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또 한 명의 중증 외상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로 혈압과 심박동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환자는 60대 남자. 그런데 배가 임산부 배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출혈이 심한 나머지 배가 차오른 것입니다. 그 위까지 들어가는 반을 넣어서 그 위의 압력을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배가 너무 많이 불러온 상태라서 피가 잘 안 들어가요. 장기 파열과 과다 출혈로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신주였는데요. 예, 혹시 그 사무실 지금 자리 괜찮을까요? 자리 전혀 없어요? 자리가 없는데 어떡해. ICU가 지금 전혀 없는데요. 선생님, 괜찮을까 신주였는데요. 이 자리 없고요. 감사합니다. 환자가 수술을 하고 와도 들어갈 병상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없이로 내려오는 걸 알고 여기 들어오면 케어 안 돼요. 수술한 환자들은 ER 저희도 안 내려본 거 아닌데 진짜 내가 케어 안 가잖아. 돼요. 그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로 가고 그 자리가 없으면 일로 내려와야지.
그냥 당신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아니, 자리가 없는 걸 말할 수 없는 거지. 빈 병상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은 수련이의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데요. 선생님 혹시 여기서 신경과에서 뭐 ICU 비로 어레인지 된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선생님. 전 왔을 때 여기 신경과에서 올라가기로 한 사람 있어요? ICU 비로? 없어요. 없다고요? 아, 제 스트레스 받죠, 제일. 그러니까 전 제일 환자분한테도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다시 응급실로 내려온다는 거는 뭐 거의 말도 안 되고.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들도 수술 후의 환자 케어보다는 이제 응급실로,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오셔갖고 케어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 시각 이 씨 할아버지는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생명은 건졌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장갑막이 터졌습니다. 이미 의사가 진행된 장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사정해 보려는 심 선생. 아니요. 아까 신경과 자리, ICU B로 올라갈 자리에 대해서 아무튼 오늘 좀 총 책임자분이신데 지금 말을 못 걸겠는데요. 지금 환자분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어떡하지? 하지만 환자를 위해 다시 한번 큰 용기를 내봅니다. 할머니. 안전하잖아요. 네, 지금 수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저희가 ICU B로 들어가고 하루만 더 어깨 쪽에 계시면 안 될까 해서 그러니까 간호사들한테 얘기했는데 어깨 쪽에서는 환자 연락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환자 컨펌 받아야 되는데. 박동규 선생님한테는 얘기해봤는데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됐다. 아이고. 이렇게 깊을 수가 심 선생의 능력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곳이 심 선생이 어렵게 구한 신경과 중환자실 병상입니다. 덕택에 수술을 마친 환자가 제때 들어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전화 100만 통 한 것 같아요. 1시간당 소변이 얼마 나오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혈압이랑 이런 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있었던 데서 그게 잘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별도의 외상외과 병상이 따로 없다 보니 다른 과에 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게 외상외과 의사들입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친 박진수 씨. 오늘도 아내가 웃는 얼굴로 찾아왔네요. 한 달 가까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남편을 위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15년 세월의 추억이 남편에게 힘을 줄까요? 자기하고 나하고 찍은 거 보여줄까? 예쁜 거 봐봐요. 난 신나게 놀러 다니면서 찍은 거. 자기야, 눈 떠봐. 짐 달래피고 이거 어디서 찍은 건가? 안양에. 되게 멋지다, 자기. 그치? 이때만 해도 되게 멋지네. 응? 아내의 말에 눈을 깜빡이기도 하고 남편은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고의 고통을 딛고 단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들 부부에게는 덤으로 주어진 인생인 것입니다. 아직도 힘겹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택배기사 김씨. 가족들에겐 또 다른 짐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틀째요, 이틀째. 그
그것은 진료비 내역서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고가 음주운전에서 난 거잖아요. 예. 무면허에, 음주에, 중앙선 침범에. 근데 가해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예 없대요. 오바된 거지. 8천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아.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마 거의 아마 오늘까지 1억까지 차이 될 거예요. 아니, 그 봐봤잖아. 이틀치가 이 정도인데. 며칠째. 하루하루 진료비는 눈덩이처럼 늘어가는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보험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로 가족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돈 걱정까지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택배기사 김 씨처럼 중증 외상 환자들에게 사고는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호프집 사장님이었지만 갑자기 당한 차량 전복 사고로 조정권 씨와 아내는 모든 일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조정권 씨의 별명은 기적, 미라클입니다. 근데 또 있는데 A4용지 2장. A4용지 2장에 병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라클 난 그 전에 A4용지 2장이라고 듣고 있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하소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싶었어요, 하소연. 뭐가 이렇게 힘드네. 네. 아무래도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외상외과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정말 갑자기 일하다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예고 없이 이렇게 어떻게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 씨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 기적처럼 살아있지만 중증 외상은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0세 이하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게다가 연간 3만 명 이상이 중증 외상센터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고개 접고 이 사람 안 되겠다고 할 때 네. 이국종 선생님은 정말 무슨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끝까지 이렇게 놓지 않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끝까지 막 이렇게 비싼 의료비를 들여가면서 끝까지 치료를 하다가 결국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환자분한테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보호자분들한테도 괜히 죄송하거든요. 네, 저희가 막 그런 의료비를 들여서 치료를 한다 해도 사실 저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없지만서도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막대한 비용이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이국종 선생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 안 하려고 하세요.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외상외과는 진료를 하면 할수록 병원에 적자만 안기고 고달프고 힘들어서 의사들도 꺼려하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과에서 파견 나온 수련의가 있어 그나마 외상외과 팀이 유지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지금. 오늘도 받았어요? 뽑아드려. 오늘 교수님 주셨습니다. 저도 주셨어요. 뭐요? 아니에요? 금은 아니고요. 교수님. 이국종 교수님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요? 네. 왜요? 주신 거예요? 트라우마 팀의 일원이라는 거. 팬티 받으셔서 이제 정말 외상외과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실 거예요. 선생님도 며칠째 집에 못 가셨다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며칠 후 해주세요.
되게 가슴에서 피. 여기 박스가 털에 피가 한 방울도 안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게 맞지만 한두 시간 내에 어떻게 막 이거를 좀 벗어나고 있으니까 대부분 애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좀 웬일이야. 웬일이야. 세상에. 네? 친구가 좋다고. 어머, 웬일이야. 여보. 너무 고생했어요. 세상에. 그렇지. 힘내면 되는 거야, 힘내면 진짜로. 여보, 조금만 화이팅. 화이팅.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좋아. 나 여기 들어가고 처음 오셨어요. 고마워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 때문에 울고 다시 남편 때문에 웃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웃고 나가지고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왜 이렇게 좋아 오늘? 예? 왜 이렇게 좋아? 너무 좋아졌어요. 아이고 봐 기다리라 했잖아. 우리도 열 이틀 만에 우리도 그런 건데. 예, 좀 좋아져가지고. 박수 쳐줘. 예, 화이팅. 우리 화이팅 하자고. 기적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인 줄 미처 몰랐다는 김 씨의 아내. 마음이 놓인 그녀는 열흘 동안 머물던 보호자 대기실도 오늘은 내 집처럼 편안합니다. 이제 여기가 강한로에 이제 갔을 적인데요. 네. 근데 이때는 아빠는 3번 왔는데 나는 한 번에 성공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날 그녀는 참 오랜만에 큰 소리로 웃고 신의와 긴 수다도 떨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 그녀에게는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또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외상외과 의사는 환자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헬기에 타는 사람은 권준식 선생과 전은혜 전문 간호사. 산중턱 도로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장에는 이미 119 구급대가 출동한 상황. 충격으로 한 명이 튕겨 나가면서 우주팔이 거의가 절단이 됐어요. 환자는 40대 여성.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외상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처치 준비로 분주합니다. 의료 장비를 챙기던 권준식 선생이 난데없이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지점에 헬기가 착륙할 수 없어 줄을 타고 내려가 환자를 봐야 하는데요. 착용하실게요, 벨트. 보통 의사들이 이거 안 해요. 헬기를 안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상 환자를 안 보잖아. 필요하면 해야죠. 그리고 환자의 의식과 상태를 살펴봅니다. 불과 5분 만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도 환자의 생명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사는 헬기를 타고 때론 위험한 줄을 타며 환자 곁에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그들의 손끝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삶과 죽음은 함께하는 것이던가요? 택배기사 김씨가 끝내 생명의 끈을 놓았습니다. 막내 동생이자 세 식구의 가장,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 한 여자의 남편이었던 김씨.
그의 이름이 지워지고 그가 누웠던 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살기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미라클 조정권 씨가 퇴원을 합니다. 선생님, 조정권 환자분한테 되게 애정이 많으셨나 봐요. 네, 애정 많죠. 제 환자분 중에서 염증 수치 기록을 깬 분이에요. 저분이 제일 높았던 분이에요. 예, 원래 교과서에는 없는 수치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저희도 살아나셨어요. 예? 70살에 아들 낳았어요, 새로. 정말 끌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써요.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실고가 들어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극적으로 회생을 해서 나오거든요. 정말 그러면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을.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별 볼 일 없는 네가 수많은 의사 중에서도 참 네가 핫발인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네가 네 주제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 정도 임팩트를 낸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라는 말씀하신다고요. 저마다 곱게 단장했는데요. 난 아무도 아니야. 과장님 오셨습니다. 외상외과에는 매년 기념사진을 찍는 전통이 있습니다. 네, 또 1년 또 잘 견뎌냈어요. 고맙죠, 팀원들한테. 팀원들한테 고맙다고요. 힘든데 또 견뎌내니까요.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외상외과팀. 그들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